지난 시간 우리는 F-15의 탄생 배경과 그 개량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15 시리즈 개량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F-15EX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F-15EX는 보잉에서 미 공군에 제안한 F-15-2040C 계획을 미 공군이 받아들이면서 탄생한 기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F-15EX는 현재 퇴역이 논의되고 있는 F-15C D형의 대체기로서 주로 미 본토 방위를 위해서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 방위군에 채용이 예정되어 있고요. 단좌형 전투기 혹은 복좌형 전투기로 F-15SA와 F-15QA에 적용된 기술들이 반영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시제기 2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에 투입이 되어서 시험 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험 비행을 걸쳐서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F-15EX의 표면을 스텔스 도료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F-15 기체 자체가 스텔스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스텔스 도료를 바른다고 하더라도 스텔스 기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 공군에서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F-22 랩터를 운용하고요. 최신의 스텔스기 F-35의 A, B, C형이 모두 개발이 돼서 실전 배치를 했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스텔스기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에서 차세대 본토방위 전투기로 왜 스텔스기가 아닌 F-15EX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돈 때문입니다. 공중 제압기로 불리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 F-22는 그 성능에 대비해서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대당 1.5에서 2억 달러를 호가해요. 게다가 유지비도 엄청나죠. 기본적으로 F-22에 도포되는 스텔스 도료가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이 있을 때마다 스텔스 도료를 수정해줘야 되고요. 또한 스텔스 도료를 보관할 창고 시설도 꽤 많은 유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소수만 생산되고 단종된 기체이기 때문에 부품 가격도 어마어마하죠. 즉 한마디로 현 시대 최강의 전투기인 F-22 랩터는 넘사벽의 성능에 걸맞는 넘사벽에 돈 먹는 하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F-22 랩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단종된 모델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하고 실제 생산하는 시간과 투입되는 자원, 이것 또한 무시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F-35의 경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F-22의 비길 바는 아니지만 F-35 또한 F-15EX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기의 공통적인 특성상 유지 비용이 매우 비싸죠. 또한 F-35는 소형의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폭장량이 적어요. 공중전에서는 공중제압기에게 밀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유로파이터와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비교를 해서도 열의에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게다가 여러 첨단 기술의 융합체인 F-35는 생산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맹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F-15 계열 전투기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전투기이기도 하고요. 스텔스기도 아니기 때문에 비행시간당 유지비가 F-20이나 F-35에 비해서 현저히 쌉니다. 또한 애초에 공중 우세 개념으로 탄생한 전투기인 만큼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맹점만 제외한다면 F-35나 F-22보다 폭장량이나 도구 파이팅 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인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전투기 조종사의 기종 전환 문제도 따릅니다. F-15, F-16, F-18 등을 운용하던 조종사가 F-22, F-35 등으로 전향하기 위해선 약 18개월 정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F-15EX로 기종을 전환할 경우 대략 한 12개월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상당한 인적 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육성하는 데에도 국방재정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죠. 그만큼 미 공군 입장에서는 익숙한 기체를 배우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과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노후된 F15C D형의 교체 수요에 따라서 F15EX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F15EX의 재원을 살펴보면요. 전장은 19.43m, 전폭은 13.05m, 전고는 5.63m입니다. 기존 F15 기체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시간당 비행 유지 비용은 27,000달러입니다. 반면 F35의 경우는 35,000달러를 호가하죠.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한 F15 시리즈의 특징인 쌍발 엔진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순항거리는 2,992마일로 종전 F15E형의 순항거리 2,400마일에 비해서 약 590마일이 늘어났습니다. 최대 고도도 6만 피트로 F15E형의 5만 피트에 비해서 10,000피트가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체 수명이 F15E형 같은 경우에는 8,000시간인데 비해서 F15EX 같은 경우에는 2만 시간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F15 종전 기체들은 계기판이 너무나 복잡해서 조종사들의 조종 피로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F15EX의 경우에는 F35에 탑재된 새로운 일면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죠. 그래서 조종 피로도가 상당하게 낮아졌습니다. F15EX의 또 다른 특징은 최신형인 F15E형에 비해서 폭장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날개의 프레임을 더욱더 튼튼하게 개량하고요. 외장 무기 탑재 포드를 2개소를 더 늘립니다. 따라서 무기 탑재 위치가 17개소에서 23개소로 늘어났어요. 더욱 늘어난 무기 탑재 공간을 통해서 AIM-120 암람 미사일을 최대 22발까지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F15 시리즈의 특장점인 이 폭장량을 극대화시킨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투기의 펀치력만 따지고 본다면 어떤 전투기와 비긴다고 하더라도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F15EX 같은 경우에는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EPAWSS라고 불리는 이글 패시브 액티브 워닝 서바이벌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체에 다가오는 위협을 판단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생존성이 월등하게 향상되었어요. 여기에는 전자비행 제어장치인 FBW 시스템 그리고 APG-82A사 레이더와 전방 적외선 감시기 포드 그리고 향상된 미션 컴퓨터와 인공위성 통신 장비 그리고 향상된 전자전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전 시스템을 통해서 기체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 방위군은 노후된 F15CD형을 대체해서 각종 최첨단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서 더욱 강력해진 F15EX 버전을 최대 200대까지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본토에 대한 공중 방어 및 공격을 F15EX에게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20이나 F-35와 같은 스텔스기와의 연합작전을 도모할 수도 있겠죠. 현대는 스텔스기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6세대 전투기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더욱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각종 최신 항전 장비 그리고 레이저 무기 등 미래 무기를 대거 채용한다고 밝혀지고 있죠. 이러한 6세대 전투기의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은 이미 시제기를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 시제품이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F-15는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면서 미국 공군의 사랑을 듬뿍 아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큰 고려 대상이겠지만 꼭 재정이라고 하는 이유로만 F-15EX 도입을 한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F-15의 탁월한 도그 파이팅 성능과 폭장량은 그 어느 전투기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15EX 개량은 우리나라의 F-15K에 대한 개량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요. 오늘은 F-15의 최신 개량형인 F-15EX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F-15K, 지금 주력 전투기죠. 이 F-15K는 어떤 개량을 통해 더욱 강력해질 예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